오늘 여기서 뭐 실기하고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고, 왜 림프가 척추와 연결되어 있고 척추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 림프의 기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진다는, 큰 효과가 없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제가 이 앞에 섰습니다. 림프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쭉 먼저 좀 아셔야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림프 그러면 림프가 어떤 뜻인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림프는 그냥 워터예요, 워터. 네. 그냥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순수한 물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림프에는 지방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들을 내 몸 안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잘 배분을 하면서 사용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부종 제거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림프라는 이 물이라는 뭐 그냥 물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림프를 내가 어떻게 몸 안에서 전체적으로 잘 돌릴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림프는 뭐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뭐 여기 뭐 이렇게 쭉 써 있고, 자,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대략 한 17리터의 여과된 혈장은 혈관으로 직접 재흡수되지만, 나머지는 주로 이제 간질에게 남아 있다고 뭐 그렇게 하고요. 바로 근데 림프는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머지 간질액이라는 건 뭐 세포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그 물 같은 성분을 간질액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잉여의 물들을 어떻게 내가 다시 림프로 돌릴 것이냐가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간질액들이 계속 세포 바깥 쪽에서 간질액의 양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몸은 팅팅팅팅 부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삼투압 기전이 깨졌기 때문에 몸이 점점 붓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뭐 우스갯소리로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난 물만 먹어도 살찌는 느낌이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물 먹어서 살찌는 경우는 아니고 대부분 부종과 그 다음에 살찜을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만 잘 다스려도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좀 다이어트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실제 얼굴도 많이 샤프해지고, 우리 체내에 있는 지방 성분을 잘 회전시키기 때문에 지방의 분산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그냥 다 아시는 거죠. 우리 몸에 3대 영양소라고 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음식으로 섭취하셔서 체내에 들어왔을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어떻게 될지 혹시 아세요? 그 기전을 제가 뭐 그냥 잘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쉽게 좀 말씀드리면, 자,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흡수가 될 때 어디로 가느냐? 간이라는 곳으로 가요. 간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뭔가 내가 그러한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간에서 뭔가 그걸 뽑아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 문맥이라는 걸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는데,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은 선생님들이 잡수신 어떤 그 지방 성분이 흡수가 되는 것이 우리가 단백질과 혹은 탄수화물처럼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지 않아요. 혹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어디로 가느냐면 간 문맥을 통과를 못해요. 지방 입자가 워낙 커서. 그래서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방 성분의 어떤 우리 몸에서 필요한 성분들을 우리 몸에 제대로 공급을 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회 루트를 만들어요. 우회 루트. 자, 그 우회 루트가 바로 뭐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 말고 유일한 관이 바로 뭐다? 바로 림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지방 성분은 림프관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쭉 퍼지게 만들죠.
자, 근데 지방에는 뭐 여러 성분도 있고, 림프에는 그 물 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물 안에 뭐 지저분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미네랄 성분들도 있지만, 심장까지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단계로 필터를 하죠. 그래서 막 필터를 해서 심장으로 들어갈 때는 그러한 불순물 같은 것들이 없는 그러한 형태로 심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혈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공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림프가 통과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루트 중에 척추를 따라 통과하는 림프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척추를 통해서 우리 몸의 75%의 림프액을 돌리는 기관. 그게 바로 흉관이라는 거예요. 흉관. thoracic duct라고 하는데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들어보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여러 이런 그런 뭐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림프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림프 무슨 마사지를 위해서 뭐 이렇게 플라제 같은 뭐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몸의 림프를 돌리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얼굴 주변, 겨드랑이 주변 그렇게 있는 그 겉에 있는 그러한 림프는 우리 몸에서 돌리는 림프에 그렇게 큰 영향을 차지하지 않아요. 대략 한 15% 많으면 20% 정도 차지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뭐 60%, 70%는 바로 흉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몸을 돌린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림프계 중에 흉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 흉관이 어떻게 척추랑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걔네들이 조금 더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곳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뭐 운동을 뭐 시키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걸 이렇게 하시든지 오늘 좀 말씀을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빠른가요? 네. 자,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림프는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박테리아도 있고 뭐 단백질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 지방도 있죠. 지방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중에 커다란 알갱이가 혈관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모세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림프절들을 두고 그 방들에서 이렇게 다 필터링을 해서 충분히 우리 몸의 혈관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농도를 만들어서 몸을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상 자, 대표적인 건 이렇게 우리 몸의 림프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그런 흉관 말고 비장도 있고, 그 다음에 흉선, 여기 뭐 목 근처에 있는 흉선 같은 것도 있고, 또 편도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림프관이 있고요.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굉장히 페이에르판이라는 림프가 있습니다. 이거 소장에 있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다이어트 하거나 지방을 분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혹시 또 기회 되면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림프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은 혈관이 되겠고요. 자, 이 혈관 이외에 다른 형태의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가는 잉여의 여러분들의 세포 바깥쪽에 있는 그런 간질액들을 일반적으로 평수치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간질액의 물들을 잘 필터링을 해서 잘 필터링을 해가지고 심장으로 올리는 바로 림프관이 여기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맥과 동맥의 차이는 아시죠? 자, 심장에서 나가는 피를 우리가 동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를 정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동맥과 정맥의 차이는 뭐냐면, 자, 정맥은 뭐가 있냐면 혈관 안에 밸브가 있어요. 밸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밑에 아래쪽 뭐 발에서 이렇게 쭉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피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중력을 거스르고 올라가야겠죠. 자, 그래서 밸브가 있기 때문에 그 밸브가 순간적으로 닫히면서
짜주듯이 정맥을 짜주듯이 피를 혈액으로 심장 쪽으로 올립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피가 이렇게 순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게 잘 되지 않고 정체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육안으로 보기에 뭔가 보여요. 이렇게 뭐 정맥류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러한 것들처럼 이렇게 정체되어 있어서 혈관 내에 이렇게 남아있는 피의 덩어리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정맥류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정맥류는 뭐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림프도 마찬가지죠. 자, 림프가 심장으로 오기 위해서는 중력이라는 걸 거스르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올라올까요?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셨어요. 자, 림프 뭐 여기도 많이 있죠?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생식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림프들이 있는데, 자, 그럼 이 림프들 특히 이 앞쪽 뭐 생식기에 있는 또 아니면 허벅지에 있는 아니면 척추 근처에 있는 이러한 림프관들은 어떻게 해서 심장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요? 밸브가 있을까요? 밸브가 없습니다. 자, 림프관은 밸브가 없어요. 정맥은 밸브가 있기 때문에 짜주듯이 올라가요. 짜주듯이. 자, 근데 림프는 어떻게 된다? 관 위에 밸브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위로 올릴까요? 어렵진 않아요. 네. 바로 호흡이라는 기전을 통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호흡을 내가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림프에 자극을 줘서 림프가 심장 쪽으로 가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하는 것이 물론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는 중요한 역할도 하겠지만 이렇게 림프가 심장 쪽으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호흡의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호흡은 두 가지가 있죠. 복식호흡과 흉식호흡이 있어요. 그렇죠? 복식호흡과 흉식호흡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호흡을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시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호흡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정한 양의 림프가 지속적으로 심장 쪽으로 간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호흡이 되게 불규칙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하다가 또 뭘 하다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뭐 심혈관 질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림프의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물론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는 그러한 역할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러한 림프가 제대로 심장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호흡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